테슬라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22%나 급증했죠. 엔비디아 역시 테슬라와 SK 하이닉스 덕분에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트레이딩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터틀 트레이딩이 어떻게 이를 증명했는지 마이클 코벨의 도서 터틀 트레이딩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터틀 트레이딩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가 만든 전설적인 실험입니다. 그들은 트레이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을 터틀이라고 불렀죠. 이 실험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요. 조리사, 교사, 죄수 상담사, 배달원, 회계 보조원 등 고졸 출신도 뽑았고 MBA 출신도 채용을 했습니다. 1989년에 출간한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터틀 실험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데니스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집중하는 추세 추종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 터틀들은 시장이 최근의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거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분석보다는 규칙적인 실행과 꾸준한 연습만 필요했죠. 예를 들어서 최근 20일 동안의 가격 최고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고 최저점을 하락하면 매도하는 규칙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스템 1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N선물 차트인데요. 1995년 초에 최근 4조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뒤 계속 오르다가 4월 말 반대쪽으로 최근 2주 최저치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수련생들은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죠. 리처드 데니스와 에크 하르트는 또한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긴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기본적인 분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추세에 올라타기 전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손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작은 손실 후에도 다시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있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인정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터틀 트레이딩 실험 초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데니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는 추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터틀은 가격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성공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터틀 트레이더들의 연도별 운용 성과가 있는데요. 연간 수익률이 첫 해에는 100%가 넘는 경우 딱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후 3년간 상당히 많은 사람이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딩은 스포츠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구선수 레리 버드는 그의 3점 슛 성공률이 40%입니다. 그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3점 슛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도 때로는 실패하지만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와는 상반되는 방식인데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 빠르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터틀은 단기적인 손실을 견디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렸고 이를 통해서 대규모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뛰어난 성과를 낸 이유는 타고난 재능 때문일까요? 그의 성공은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개선에 대한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고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투자자들이 3분기 실적 발표에 환호하면서 2013년 이후 최고의 날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22%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가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조정된 주당 순이익과 매출 총이익률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죠. 일론은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내년 물량 성장률이 20에서 3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주가 하락을 만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 전 분기 대비 6.4%가 증가한 46만 2,890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올해 첫 분기 인도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46만 3,897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였죠. 테슬라는 새로워진 모델 3의 생산 증가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매출 원가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버트럭의 생산도 순차적으로 증가해 처음으로 플러스 총 마진을 달성했습니다. 이달 초 위 로봇 행사에서 기대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줬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는 약 11%가 하락했었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2026년에 이루어질 것이고 연간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사업이 3분기에 30.5%의 사상 최대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013년 5월 이후에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한 달 만에 47%, 3개월 후에는 무려 141%가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펠의 스테판 겐가로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287달러로,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드로 포터는 310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테슬라 주가 상승을 더욱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27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을 돌파해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인입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낭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응은 매우 강렬합니다. 일론은 종종 대담한 주장과 엄청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서 테슬라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방대한 자원과 막대한 순자산을 바탕으로 엄청난 과업을 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페이스X가 최근 성공적으로 로켓 부스터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최근 수행한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낭이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클로서스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했고, 이 컴퓨터는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특히 놀라운 속도로 구축되었죠. xAI는 불과 몇 달 만에 시설을 완성했고요.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칩을 단 19일 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젠슨 낭은 이 작업을 슈퍼 휴먼이라고 말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죠. 젠슨 낭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은 보통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몇 주 만에 해낸 거죠. 이 프로젝트는 엔비디아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지를 보여줬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는 AI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죠. 올해 약 50빌리언 달러를 자본 지출에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와 엔비디아 칩에 투자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AI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차, AI 로봇, 더 저렴한 전기차와 같은 미래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사업에서 더 나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고 있죠. 이번 분기는 비용 절감 노력 덕분에 테슬라 차량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고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사업의 매출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운영 마진도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AI 관련 지출에만 10빌리언 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2023년에 창출한 4.3빌리언 달러의 현금 흐름보다 2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AI 로봇 공학을 선도하는 기술 회사로 봐달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와 SK 하이닉스의 도움 덕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또한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HBM 칩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7 국가 중 5개 총 시가총액보다 커졌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와 SK 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 칩 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AI 훈련 용량을 전년 대비 75% 이상 늘렸고요. 이는 AI 기술 개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젠슨 황은 인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고요. 이 자리에서 힌디어 AI 모델 발표 등 다양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발표들은 엔비디아의 글로벌 확장과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5,26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애플은 3조 5,310억 달러로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이번 주 내로 애플을 제치고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추월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이죠. AI 인프라 공급망에 속한 여러 기업들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가 올해 218빌리언 달러, 2025년에는 254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을 시사하며 엔비디아의 성장을 더욱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매그니피센트 7 모두가 연간 수익률을 녹색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번 차트는 2024년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기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은 눈에 띕니다. 차트를 보면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 외 2개의 기업만이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타의 성과도 눈에 띄죠. 이는 시장이 넓어지고 회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긍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미래의 주가 전망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2025년에는 S&P 500 지수가 차트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를 능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스는 만약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이 3%에 이른다면 S&P 500에 속하지 않은 다른 주식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S&P 500이 앞으로 몇 주 동안 5%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TIG 분석가 조나든 크린스키는 향후 몇 주 동안 S&P 500 지수가 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달러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 하락을 예고한다고 지적했죠. 현재 미국 달러는 7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2%를 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도 주식시장의 주요 하락을 앞두고 발생한 패턴과 유사합니다. 크린스키는 이에 따라 S&P 500 지수의 하락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달러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후에 S&P 500 지수는 각각 19%와 11% 하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린스키는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매도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과 10월은 계절적 약세를 보이는 기간인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강한 주식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린스키는 이 같은 상황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베팅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식시장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를 수 있어 실망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소형주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러셀 2000 지수는 9월 초 이후에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같은 기간 S&P 500은 1% 하락했고 나스닥은 0.2%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금리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소형 기업들이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외부 자금 조달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소형주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소형주의 반등이 사라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는 초기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발표된 강한 경제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뉴버거 버맨의 CIO인 셰넌 사코시아는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더 낮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더 자극적인 촉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대형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주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주가 회복하려면 금리 정책을 되돌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경제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 주식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승패를 확정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승리와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을 49%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28%였던 확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섹터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연구 책임자인 토마스 리는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지역은행과 같은 특정 섹터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통신 서비스와 에너지 섹터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 승리가 기대되는 경우 금리 인하 환경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죠. 이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세금 인하와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국채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S&P 500 지수와 트럼프 당선 확률 간의 상관관계가 최근 몇 달 동안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정 후보의 승리보다는 명확한 선거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고 있죠. 연준은 11월 7일 회의를 앞두고 잠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번 회의 전에 발표될 주요 경제 데이터가 이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이치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매튜 루제티는 연준의 최근 발언이 모두 0.25%포인트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죠. SGH 마이크로 어드바이저 팀 듀이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연준은 회의 전에 9월 PC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10월 고용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10월 고용 데이터는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려는 목표 때문입니다. 현재 금리가 경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금리 인하 결정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2025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에 대한 기대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 상승도 눈여겨볼 만하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어 기술 섹터와 더 넓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의 성공은 복잡한 분석보다는 규칙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데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꾸준한 연습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함께 노력해보시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